첫 번째는 성찰인데요. 열심히 지속적으로 탐구를 했는데 성찰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한 계단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주황색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에 대한 성찰로부터 배운다. 우리의 배움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배우기보다는 그 후에 성찰을 하면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비평과 개선이 필요하겠죠. 먼저 비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평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 동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교사나 그 프로젝트가 다루고 있는 문제의 전문가들을 학교에 초청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은요, 비평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럼 피드백의 목적이 뭘까요? 피드백을 받은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개선하는 겁니다. 네,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평만 받고 끝이 아니고 비평을 받았으면 그걸 바탕으로 내가 중간 결과물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비평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미 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죠. 갤러리 워크, 체크리스트, 설문지, 둘가구 둘납기, 학생 인터뷰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비평을 하면 되고요. 네, 지금 에듀스페이스 채널에 이거 올려놨거든요. 차근차근 그 선생님들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첫 발령 받았을 때 학생들이랑 갤러리 워크를 해봤어요. 학생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시를 쓰고 그 시를 벽에 쭉 붙인 다음에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평가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평가가 나왔을까요? 좋다. 별로다. 글씨가 너무 이상하다. 네, 이런 평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먼저 비평하기의 목적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갤러리 워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우리의 학습 목표는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채점 기준에 따라서 학습 목표와 관련된 채점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비평하기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네. 유튜브 영상 중에 오스틴의 나비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학생들이 친절하기가 뭐고 구체적이가 뭐고 도움이 되도록이 뭐고 비평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링크를 안내해 드리거나 같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평하기가 똑같습니다. 잘 하는 친구들이 있고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또 저학년일수록 비평하기가 어렵고 이걸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가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가 뭔지, 도움이 되는 문장은 뭔지, 문장의 예시를 함께 안내해 주시면 학생들이 어떤 문장 구조나 예시를 안내해 주시면 학생들이 비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는 명확한 비평하기의 절차를 안내해 주셔야 돼요. 절차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절차가 있겠죠. 먼저 내가 비평을 받고 싶은 사람이면 비평을 받고 싶은 사람이 내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은 그 발표를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첫 번째로 좋은 점을 칭찬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고요. 세 번째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발표자는 끝에 나에게 어떤 비평이 도움이 됐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소감을 말하는 단계, 이런 형식으로 명확하게 절차를 안내해 주셔야지 의미 있는 비평하기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는 공개할 결과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하는 거다.
네. 공개한 결과물, 지금 PBL 센터 선생님들이 지금 오신 선생님들께 지금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이 자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 PBL 센터 선생님들께서는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네,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내 결과물을 공개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만듭니다. 네,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누굴 청중으로 초청을 하냐, 주로 그 문제와 관련된 인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학교 밖에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한 5번 정도, 5학기 정도 프로젝트 수업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4번은 다 학교 밖이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선생님들 또는 다른 옆반 친구들을 초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드디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제가 노동인권 프로젝트를 특성화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그 노동인권 활동가님들이 계신 곳이 있어요. 거기다 메일을 보내서 12월에 저희가 발표를 할 때 오시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밖의 인사를 초청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죠. 네. 그리고 엄청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네. 결과물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결과물, 토론, 토익 이런 것들도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이번 결과물은 토론입니다. 학생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그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꼭 완성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제안서나 사업 계획서, 디자인 이런 것들도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와 핵심 지식과 핵심 역량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PBL은 배움에 대한 관점 중에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주의를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제가 후드려 쳐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는 세상에 없다. 그런 진리는 개인의 마음속이나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변화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시면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 계신 50분의 선생님들에게 똑같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0개 이상의 지식들이 지금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오개념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을 내 친구는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까 PBL에서는 동료들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PBL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토의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에게 토의할 수 있는 그 활동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간단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정말 선생님들께서는 최고의 선생님이시자 최고의 학습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말 많이 감동했고요. 이 7가지 필수 요소 처음부터 한 번에 내 PBL에 적용해야지 라고 하다가는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골든 스탠다드 PBL이라는 건 이상적인 형태의 PBL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있으면 정말 좋은 PBL이다. 그래서 이미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신 것도 있고요. 분명히.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목표를 천천히 세워서 하시면 네, 좋은 수업을 또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PBL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다면 네, PBL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좋은 책들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대부분 읽어봤거든요. 네, 대부분 읽어봤는데 별로 좋은 책들이 없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골드 스탠다드 PBL 이것을 미국의 BIE라는 단체에서 처음 만들었는데요. 네, BIE.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책을 대구의 최선경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가 프로젝트 아무것도 모르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이 달리쌤의 달콤한 프로젝트 수업은 달리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도 읽어보니까 PBL을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GS PBL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기본적인 책이고요. 자, 프로젝트 수업 제대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프로젝트를 한 번도 실천하지 않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난 PBL을 한번 해봤는데 더 잘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연수도 있습니다. 저기 최성경 선생님이신데요. 최성경 선생님이 티처빌에서 지금 원격 연수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 아까 BIE 말씀드렸죠? 그 BIE가 PBL Works라고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blworks.org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영어로 된 알 수 없는 책이 나오는데 요즘 참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번역해서 봅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게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에듀스페이스 채널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못 맞출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딱 맞네요. 그러면 저대로 하면 되죠? 네, 지금 50분인데 네, 1시가 아니라 2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다가 다시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